자,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르 샤텔리에 원리. 르 샤텔리에. 자, 르 샤텔리에 원리가 뭐임? 르 샤텔리에 원리 뭐임? 자, 바로 뭐냐면은 외부 자극이 있으면 그 외부 자극을 줄이려고 해요. 외부 자극을 강화하려고 해요.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자연계 현상을 르샤틀리에 원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르샤틀리에 원리의 근본은 연력학체 2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력학체 2법칙으로부터 이게 수리적인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1학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그냥 이 현상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진행이 된다. 자, 그것에 대해서 작년 여러분 학교 이제 뭐 작년 여러분 학교 선배들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 딱 이런 유형의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오거든요. 화학 평형에서 무조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그냥 잘 기억해 뒀다가 그 뭐냐면 틀리지 않도록 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구리화합물이 있습니다. 구리화합물. 이 구리화합물이 이 H2O랑 결합한 상태의 물질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하량은 2 플러스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색깔은 블루, 푸르딩딩한가 봐. 아시겠죠? 푸르딩딩.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그 이름이 있는데 헥사 아쿠아 커퍼 뭐 이렇게 부르는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요 화합물의 그 색깔은 블루.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염소 이온을 넣으면 여기에 있는 물이 떨어져 나오고 염소 이온이 구리랑 다시 결합을 해서 이런 CuCl 같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놈의 색깔은 옐로우. 됐죠? 그래서 이런 그 화학 평형 반응이 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델타 H라고 돼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반응열이라고 할 수 있죠. 반응열. 뭐 엔탈피라는 말은 학교에서 언급을 했나요? 엔탈피? 엔탈피를 언급을 했나요? 그래서 이 델타 H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의미가 이제 뭐냐면 등 앞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그것을 수리적으로 엔탈피 변화량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엔탈피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엔탈피와 관련된 여러 수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연력학을 안 했으니까 그냥 그런 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엔탈피를 그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도입하는 이유는 등 앞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엔탈피를 쓴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그냥 출입한 열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엔탈피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엔탈피 변화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흡열 반응. 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 무슨 말 알겠죠? 흡열 반응. 그러면 흡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흡이 뭐야? 흡.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열을 받아들이는 반응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요? 이거요? 이게 뭐냐면 왜냐면 그 수업하기 전에 약간 달달이를 먹으면은 약간 이제 그 약간 집중이 착 올라가거든요. 집중 쫙 올라 이게 약간 당이 들어오면은 물론 몸에 좋은 건 아닌데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달달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잔씩 드린 거야, 그렇죠? 네. 나요? 아
카페인은 잠이 안 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건 맞아요. 안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카페인이라는 게 그 뇌에서 사용되는 그 뇌 연료 물질이 있거든요. 그 뇌 연료 물질 이렇게 이름이 뭔데? 그 녀석의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게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화학 물질들이 뇌로 잘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목 뒤에 연수해서 많은 케미컬들을 그 뭐냐면은 그 뇌로 올라가는 거 완전 차단해요. 그래서 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기가 막히게도 전 지구를 탈탈탈 털어서 조사를 했더니 카페인 이놈만 뇌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그래서 뇌로 직접 전달되는 케미컬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인이에요. 근데 카페인은 뭐냐면 뇌의 연료로 활용되는 물질의 유사체야. 그래서 뇌가 속아요. 어머 연료 들어왔다 이렇게. 그럼 카페인이 딱 들어오면 뇌가 연료다 해가지고 갑자기 뇌가 막 활성화가 돼요. 그때 잠이 깨는 거예요. 실제 출력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뇌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뇌가 뭐야 이거 아닌데 푸푸푸 뱉어요. 그럼 다시 뇌가 푸푸푸 뱉으면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그다음 어디로 들어가? 모든 화학 물질은 우리 몸에 어디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간에서 뭐야 쓸데없는 거네 하고 분해를 시키죠. 그때 뭐가 만들어지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근데 젖산은 뭐예요? 피로 물질이죠.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처음엔 한 30분 정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몸의 대사가 시작되는 2시간 후부터 갑자기 더 피곤해져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또 커피를 또 먹죠. 그럼 또 이제 한 2시간 후에 또 이렇게. 그래서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결론은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약이죠. 뇌를 속이는 마약입니다. 네. 제비는 안 쏟고 바로 간으로 보내는 거.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카페인 섭취에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당이죠, 당이 또 뇌를 살짝 각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약처럼 당도 중독이 되죠. 마약 중독처럼 당 중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약간 달달해서 드리는 거예요. 달달해서. 그러니까 숟가 뭐 이렇게 생기 있으니까. 알로이가 수업이 9시 반에 있는지 몰랐대. 저번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제 오라고. 내가 그랬대. 엘로인 진짜. 자, 영상으로 그 카톡으로 영상으로 보내. 누가 영상 본 사람 있나? 어디 있나? 있어. 누구지? 태균이. 태균이. 좋아. 조씨. 조씨. 반가워요. 조씨. 고마워. 맞아. 자, 보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용액이 든 비커를 얼음 수조에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우선 이거 자체가 흡열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면 흡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반응이 잘 진행되려고 한다 라는 의미를 줄여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흡열이라는 말은 반응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심경.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을 어디에 차가운 얼음 수조에 퐁당 집어넣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이 저온 조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반응이 열을 흡수하기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흡수하기 어렵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반응은 열을 받아들이면서 반응을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반응이 잘 진행되겠어요? 반응이 잘 진행되지 못하겠어요? 반응이 잘 진행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평형상수 K 얘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형상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평형상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평형상수 얘는 누구의 함수죠? 평형상수는 오직 온도만의 함수죠. 자, 온도만의 함수라는 얘기는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변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얼음 수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온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평형상수가 변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흡열 반응에서는 온도를 줄였을 경우 정반응 평형상수가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평형상수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느냐? KC. 자, 그 평형상수를 KC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C라고 표현된 건 뭐 줄임말이에요? 바로 농도를 뜻하는 concentration. 요거를 줄여가지고 아래 첨자 C로 표현을 하는 거죠. 평형상태 물질의 농도로부터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KC라고 관습적으로 써줍니다. 그러면 그 평형상수 어떻게 해요? 요거 얘들 사이에 그 뭐냐면은 농도 표현으로 이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해준다냐? 요렇게. 자, 바로 짜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보시자잉.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모 쪽에는 반응물을, 분자 쪽에서는 생성물의 농도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물질, 바로 누굽니까? H2O죠? 자, 여기서 H2O의 역할은 뭐죠? 용매죠, 용매. 자, 용매는 평형상수에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용매는 평형상수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에 1로 표현됩니다. 1. 그래서 얘가 용매가 평형상수의 1로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용매는 표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앞에 붙어 있는 이런 물질들의 화학양론 계수가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사실은 얘도 엄밀한 관점으로는 6H2O이기 때문에 1의 6승이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1의 6승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H2O의 앞에 화학연분 개수가 6이어서 여기 이제 1의 6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차피 곱하기 나누기 실에서 1은 표현되지 않는 거니까 용매는 평형상수식에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 어쩌다 찾아낸 건가요? 그 평형상수는 우선적으로는 뭐냐면은 어쩌다 찾아낸 게 맞아요. 바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걸 나중에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수리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자연과학 연구는 실험이 우선이에요. 실험과 경험으로부터 현상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실험 결과들은 예측이 먼저가 아니라 현상이나 경험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려진 것을 나중에 연력학 제2법칙으로 보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건 그래서 이때 이 평형상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아래 첨자에다가 EQ라는 표현을 써줄 수도 있어요. 자, EQ는 뭐 줄임말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평형을 뜻하는 이퀄리브리엄의 줄임말 EQ를 아래 첨자로 써줄 수도 있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각 물질들의 농도의 비를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형식으로 표현한 게 평형상수인데
이게 지금 저온 조건이고 흡열 반응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 하게 돼 있다? 줄어들게 돼 있다.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러면 분수로 표현되는 게 줄어든다면 분모 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감소하고, 아니 분자 쪽에 있는 애들은 감소하고 분모 쪽에 있는 애들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은 줄어들고 이 녀석은 많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지.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만 돼 있냐면 바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뒤집은 요거 나누기 요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묻고 있게 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 CuCl 요 놈이 어쨌거나 생성물이죠. 화학 반응식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화학 반응식이 왼쪽에 있으니까 반응물이 되겠죠. 그러면 표형상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정반응으로 잘 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생성물의 양은 줄어들고 반응물의 양은 다시 늘어난다 라고 생각해서 이 비율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울게요. 지우자 지우자. 자, 두 번째는 이 난데없이 여기다가 AgNO3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AgNO3. 자, 이 녀석의 성격에 대해서 살짝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AgNO3는 강전해질입니다. 강전해질. 강전해질의 뜻은? 강전해질의 뜻은? 바로 봐. 물에서 거의 100% 이온화 하는 물질을 강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강전해질 혹시 영어로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라는 말을 강전해질 이렇게 번역하는데 물에 넣어서 어떻게 된다? 거의 100% 이온화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에 녹아서 거의 100% 이온화한다. 그걸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요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AQ라고 되어 있죠? 자, AQ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수용액 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수용액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온화해서 잘 안정하게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는 반응식 어떻게? 이런 식으로다가 은은 양이온으로 그 다음에 NO3는 1-음이온으로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AgNO3는 익숙하죠, 그렇죠? 아마 중학교 화학책에도 중학교 과학책에도 저 질산은이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자주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도 종종 잘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에도 잘 녹고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은이온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NO3 마이너스 이온도 만들어지는데 이 NO3 마이너스 이온 혹시 이름이? 얘 이름이? 얘 이름은 질산이온입니다. 영어로는 나이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질산이온. 이 질산이온은 거의 모든 화학 반응, 예를 들면은 산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뭐 침전 형성 반응, 뭐 착이온 형성 반응 등등등 모든 이온 반응에서 착이온은 종종 있을 수 있겠다. 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거의 대부분의 화학 양론에서 항상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여러분 구경꾼 알죠? 구경꾼. 자, 구경꾼은 실제 알짜 반응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NO3-라고 하는 애는 실제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없는 놈 취급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는 놈이다. 그래서 AgNO3를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공급하겠다는 뜻이냐? 이 은이온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꼭 주어져 있는 지금뿐 아니라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서 얘는 항상 구경꾼이다. 알겠죠? 구경꾼 영어로? 구경꾼 영어로? 스펙테이터라고 합니다. 예, 그야말로 관찰자, 알겠죠? 그래서 구경꾼을 스펙테이터라고 합니다. 화학에서. 자, 그러면 결국 뭐를 공급한 것이다? Ag 플러스를 공급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바로 짜자잔, 침전. 침전이라는 한자말을 쓰지만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침전보다 어떤 말을 더 많이 썼을 것이다? 앙금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죠? 앙금. 그래서 우리말로는 앙금, 그 다음에 한자말로는 침전,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앙금, 침전, 프리시피테이션 다 같은 말인데 이 침전이 이루어질 수 있죠. 어떤 식으로다가 자, 누구를 공급했어요? Ag 플러스 이온을 공급했죠. 근데 수용액 중에는 화학 평형과 관련된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Cl 마이너스가 관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이 두 개가 만나면 그 유명한 뭐가 맹글어진다? AgCl 앙금이 만들어지죠. 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Ag 플러스 이온 색깔은 없습니다. Cl 마이너스 이온 색깔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에 있어도 투명하기 때문에 존재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둘을 섞게 되면 갑자기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은 흰색 가루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투명한 수용액 중에서 갑자기 하얀 가루가 뿅 나타나면서 갑자기 바닥에 쫙 가라앉게 되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침전 형성이 되면서 저 앞서의 저 본 반응의 반응물인 Cl 마이너스의 농도가 앙금 생성과 함께 갑자기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갑자기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반응 진행이 된다고요? 외부의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시 4. 그 Cl-의 농도를 뭐 하려고?
회복하려고 주어진 반응은 역반응이 다시 진행되겠어요? 정반응이 다시 진행되겠어요? 그 CL- 농도를 회복하려고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앙금 생성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 없어지면 이걸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우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경우 평형상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경우 평형상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 AgNO3 집어넣으면 저 반응의 평형상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경우 AgNO3 넣으면 저 반응의 평형상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평형상수는 안 변하죠. 왜? 온도가 변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온도가 변해야 평형상수가 변하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뭔 일이 벌어지건 정반응이 되건 역반응이 되건 평형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준다. 위에 준다. 쓴다고요? 그 일부러 쓰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있습니다. 술을 잘 드시나요 혹시? 술이요? 나 술 엄청 좋아하죠.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아주 좋아하죠. 잘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난 그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술도 굉장한 아름다움, 양날의 칼이 있는 아름다움이죠. 네, 자, 하여튼 자, 지우나이 지우자. 세 번째, 갑자기 물을 부어 용의 부피가 2배가 되면 자, 주어져 있는 반응이 평형에 도달을 했잖아요. 주어진 반응이 평형에 도달을 했음에도 갑자기 물을 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만 부은 거기 때문에 온도는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쨌건 등온이죠. 이 말은 평형상수가 어떻다? 안 변한다. 자, 그러면 얘 물 붓기 전 평형 표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평형상수 K가 어쨌거나 반응 부분의 생성물로 표현이 되니까 나 잘못 썼잖아. H2잖아.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깜짝. 와줘서 고마워요. 자, 헬로. 깜짝. 자,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 한번 써볼게요. 짜잔. 그래서 평형상수 쓸 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혹은 농도 나누기. 알겠죠? 자,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의 화학양론 계수만큼 거듭 제곱하는 거 절대 빼먹지 마시고 용매는 어떻게 된다? 표현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평형 상태니까 쟤들 나름의 평형 상태 농도, 변치 않는 쟤들 나름의 평형 상태 농도가 기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 평형에서의 농도들이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용매가 갑자기 2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부피가 갑자기 2배가 되었다면 기존 농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부피가 2배가 되면 기존 농도들이 희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설탕물을 만들어 놔서 이게 딱 먹었는데 아 달달하다 맛있다 하는데 갑자기 거기다 물만 확 부어버리면 그 설탕물이 진해져요, 연해져요? 연해지는 뭐 아주 단순한 원리야.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었던 농도에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물을 확 부으면 얘가 픽 하고 연해져 버릴 거 아니야. 2배씩 연해져 버리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얘기지.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 다음 밑에 지울게요. 지우자. 슥슥슥슥.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된다? 용액 부피가 2배가 되니까 농도가 2배씩 희석이 될 거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평형상수에서 갑자기 이놈의 농도들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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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식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원래 나름의 농도로 평형 상태 농도가 있을 건데 갑자기 거기에다 물을 확 부어가지고 이놈의 농도가 절반이 될 거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잘 봐요. 여기에 있는 2하고 여기에 있는 2는 샥샥 약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2는 4배가 거듭 제곱이 됐으니까 16배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 2, 4번 한 16배 맞나? 그러면 갑자기 앞에 16이 나오고 원래 평형 상태의 농도들의 곱으로 돌아갈 텐데 그게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된 거야? 평형상수 KC로 표현이 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다가 갑작스러운 새로운 초기 농도 들로 농도비를 표현한 이 표현을 뭐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Q라고 쓰고 그 이름을 우리말로는 반응지수, 영어 표현으로는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상황에서는 갑자기 물을 부어서 용액 부피를 2배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이 반응 지수가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의 16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짜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어쨌거나 1보다 큰 거죠? 평형상수가 커요? 반응지수가 커요? 반응지수가 크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요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평형 상태
비해 평형 상태에 비해 바로 생성물이 더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이 반응 지수가 누구보다 큰 거 아니야. 누구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분수로 표현된 게 크려면 분모가 크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분자가 크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분자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과도하게 많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원래 평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경우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화학 평형의 자발성에서는 농도 변화에서 반응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하나 해볼 거냐면요. 25페이지 20번. 이거 한 적 있나? 아, 이거 한 적 있어요? 뭐라고? 이거 한 적 없다고요? 이거 거제 했어요? 이거 영상이 있겠네, 그러면? 영상이 있겠네? 자, 25페이지 20번. 요거는 옛날에 했던 것 같다. 자, 요것도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니까 꼭 풀어보시길 바라는데 이건 옛날에 해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공부하셔도 되고 여기 해설지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세요. 이건 아마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넘어가서 어디 갔어? 29페이지 29페이지 연습문제 26 찾았어요? 29페이지 연습문제 26 찾았죠? 자, 이거 해볼 거예요. 29페이지 연습문제 26. 자, 내가 칠판 지우고 쓰는 동안 한번 틀어 해봅니다. 시작. 요거. 예? 왜? 무슨 밴드에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 밴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없던데요? 예? 거기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단체 카톡방 빨리 봐. 단체 카톡방 봐. 창을 눌러야 들어가는 우리 단체 카톡방. 우리 단체 카톡방. 그렇지. 여기 이거 수업자 이거 눌러봐. 그럼 여기 글목록, 공지사항, 밴드 초대장. 여기 있잖아. 저도 이거 있는데요? 여기 다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여기 없던데? 없긴 해. 뭐를? 뭐야? 예? 이거 밴드가 다른 건가? 그럼요. 바보. 진짜. 자기 뭐 19세기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예전에 쓰던 그 경상 합격자 거기 올라오는 줄 알았어. 지금 우리는 합격자가 아니잖아 이제. 이제 1학년이니까 거기 새로운 밴드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진짜. 진짜. 그 방금 자기가 든 그런 거를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그런 거. 야 진짜 사람이 답답하네. 자, 어쨌건 29페이지 26번 요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본 교재 역시 우리 수업 단체 카톡방에 있습니다. 오늘 안 오는 사람들은 이거 받아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 하여튼 보자.